버타거리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경고.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청취를 피해 주시거나 영화를 관람하신 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 녹음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껐다꺼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어느덧 무려 150 150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소와 같이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면서 자기소개와 함께 근황 토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전노현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노현님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노예라고 하고요. 얼마 만에 온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몰라요. 되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 왜 전노예지요? 전에 영화관에서 알바를 했었던 맞아요. 경력이 있어서 롯데 시네마, 시네박스, CGV, 메가박스 모두 로지박스였던 CGV는 안 했었나요? CGV는 안 했고요. 메가박스도 안 했습니다. 상호를 가리는군요. 네. 좋습니다. 귀찮게 됐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게 너무 오래간만이라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옛날에 한창 같이 녹음을 했었던 멤버입니다. 여자고요. 네. 요즘은 그냥 공부하고 예. 공연을 못하니까 공부하면서 시간 때우고 있습니다. 자기가 배우라는 정체성까지 까발렸군요. 좋습니다. 어머. 뭘 어머야. 예. 아니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여자 배우 중에 제일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맞습니다. 사실이고요. 하여튼 오늘 사실 영화는 안 봤지만 함께 좀 참여를 한 걸 의미를 두고 방청객 모드로 참여할 것 같습니다. 반가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앙팡팬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육아와 영화에 관심 많은 앙팡패입니다. 뭐 보내셨어요? 저는 요새 비둘기 때문에 비둘기와의 전쟁을 비둘기? 네, 치르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생전에 이거 작년 7월에 이사한 첫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뭐 그렇게 좋은 데는 아니에요. 근데 실외기에 처음 알았어요. 실외기에 비둘기들이 그렇게 날아오더라고요. 예, 여름에는 항상 문을 닫아 놓으니까 전혀 몰랐는데 아니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겨울에 그래서 은근히 긴장감을 주네요. 대화 자체가 별 내용이 없는데 어느 날 딱 봤는데 비둘기가 실외기와 이 창 사이에 대변을 어마어마하게 받아가지고 거의 공공 화장실로 등록이 돼 있나 본데 와이파이로. 그리고 애들이 막 나뭇가지를 갖다 놓고 집을 지어놓고 맞아요, 원래 그래요. 그랬는데 이게 손을 쓰기가 애매한 거예요. 실외기가 완전 바깥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나 지금 계속 고민 중입니다. 두드리고 쫓아내면 좀 있으면 또 와 있고. 물로 이렇게 하고 하는데 뭐 밑에 층에 또 이게 또 밑에가 가서 쉬운 건 아니고. 굉장히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막 거기를 딱 청소한 뒤에 망을 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잘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냥 두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냥 두면 여름에 벌레가 생긴대요. 냄새도 그 그렇고 냄새 굉장히 악취가 엄청나고 안 좋습니다. 그게 이제 변이나 나뭇가지들이 썩으면서 부대기들이나 뭐 이런 게 나오고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된다고 검색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태풍 오면 날아가지 않나? 당신이 안 겪어봤어요. 근데 또 기우제를 근데 비둘기들이 항상 그런데 집 짓는데 비둘기 새끼를 본 적 있어요? 아니 못 봤어요. 아직은. 비둘기랑 똑같이 생겼는데 한 2분의 1 사이즈나 3분의 1 사이즈거든요. 엄청 귀여워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 한번 보고 치우는 걸로. 애기들은 보면서 재밌어하고 좋아하는데 그죠, 신기하죠. 이 위생적으로 너무 안 좋고 또 실외기 근처라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업체를 불러야 되나 그럴 만한 사정은 안 돼서 내가 나가야 되나 막 이러고 있어요. 어쩔 수 없죠. 걔네가 먼저 와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걔네가 뭐 주인일 수도 있죠. 그죠. 걔네들죠. 야 여기 사람이 와 있어. 시골기 밖에 있어. 혹시 좋은 해결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이사하세요. 댓글 이사하세요. 어렵다.
있겠군요. 알고 봤더니 그 비둘기들은 종부세도 내고 있다고. 집이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같이 살 방법을 찾아봐야겠군요. 맞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건 비 오거나 좀 그런 날에 좀 물 같은 거나 호수 같은 걸로 해서 좀 네. 처리하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밀폐도 좀 덜하고. 알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날개 달린 쥐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죠. 하늘의 쥐. 좋습니다. 박쥐아니죠. 그리고 안 감독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안 유명한 분들 안 감독님 다람쥐. 예, 좀 발음이 셌어요. 안 유명한 감독이라. 안 감독이니 다람쥐. 사람들이 앙 감독이라고 헷갈리더라고. 살짝 귀엽게 보이려고 안 돼. 의도했습니다. 그럴 나이 아니에요. 아, 정신 내 차리고. 나이가 어때서 야이야이야. 네. 결혼하기 딱 좋은 나이. 네. 좋습니다. 뭐하고 지내셨나요? 최근에 약간 분노를 삼키고 지내고 있고요. 이거를 배설할 루트를 찾고 있습니다. 그 비둘기 집 앞에서 네. 저희 집 와서 청소 좀 해주세요. 비둘기한테 야이 새끼들아 니네 집 가서 똥 싸워 이러면서. 그거는 분뇨고요. 저는 분노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비둘기는 빨리 치우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네. 조류가 특히 장이 짧아가지고 조류 변들이 굉장히 위생이 안 좋대요. 그래서 아이들 키우는 집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말고 막 다른 집들은 다들 난리더라고. 뭐 많이 올려놓고. 날린다고요? 비둘기를? 비둘기를 날리더라고요. 땅땅땅하잖아. 우리 녹음할 때가 대화가 가장 어려워. 그쵸. 원래 그래요. 그럼 우리랑 템포가 달라. 그러니까 1인분 이따 얘기할 텐데 네. 우리랑 선배님하고는 좀 템포가 달라서 1인분에서는 편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네요. 조회수도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쪽 이따 얘기할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면 비둘기 천적을 알아봐서 키워요. 비둘기 청조롱이 이런 애들 천연기념. 집에서 키우고 점심 때마다 먹이 주는 개념으로 밖으로. 그래도 쪽수엔 당하지 못할 텐데요. 그럴 수도 있고. 그 비둘기 싫어하는 무슨 용액 이런 거 뿌린다고 하던데요. 그 안 감독님 침? 구청이나 이런 데서. 그걸로 사막이 많이 쫓았잖아요. 침 모아서 가겠습니다. 한번 알아봐요. 안 감독님 분노 원인은 정확히 모르겠네요. 하지만 화가 나면 화는 풀어야 돼요. 사람. 국민 MC야. 좋습니다. 그렇고요. 퇴. 비둘기냐? 내 방송 오염시키지 마. 그리고 여기 또 한 명의 멤버가 있지요. 루카스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루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지내셨어요? 저는 뭐 다른 것보다 일단 이제 직장, 그러니까 업종상 이제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서 저녁 먹을 일이 좀 많은데, 저녁에 이게 있는 하루. 군대 이게 전역. 소주값이 올랐나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얼마예요? 어제 갔을 때는 6,500원 아이고. 하더라고요, 한 병에. 그래요? 그 갈 때마다 달라요? 시가로 주나? 가짜는 소주만 비싸고. 이게 가게마다 5,000원 하는 데도 있고, 가게마다 다른 500원인 데도 있고, 네 야. 어제 6,500원. 진짜 많이 올랐네. 어차피 그러니까 화학주인데. 결국에는 이래서 저 원래 혼술을 하고 있는데 혼술 쪽 문화가 더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비싸요. 하여튼 소주로 끊길 잘. 예. 음. 그래서 그렇게 가격이 어때서 가격이 올라서. 너무 오르다 보니까 예. 네 지출도 너무 크고 분노가 생겼어요? 분노가 생겼어요. 그러면 비둘기를 가서 저희 집에 숙박하세요. 근데 파주가 멀면 우선 집에 비둘기가 오게 유도를 하고 사료를 뿌려서 오게 한 다음 분뇨가 쌓이면 분노를 배출하는 거예요. 소주를 거기서. 소주 비싸니까 비싼 거. 제일 싼 걸로. 짧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여튼 그게 다예요. 화가 많이 나 있다. 그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매미 스튜디오라고 부르죠. 지금 녹음은 이제 메타미디어에서 하고 있는데 메타미디어 스튜디오죠. 그 여기였대. 예, 이제 등록이 돼 있는 네, 메타미디어라고 검색하면 되나요? 네 메타미디어라고 검색하십니다. 저희 방송이 나간 다음에 혹시 대관이 좀 있었나요? 대관이 아직 죄송합니다. 근데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저희가 이제 요번에 네이버에도 등록을 해놓고 네이버에도 예약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로도 이용하실 수 있고 그것도 네이버 어때? 여기 어때랑 네이버에서 이제 대관이 되고. 그러니까 오래 안 됐기 때문에 대관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는 오래 됐는데 인지도가 없어. 이게 문제인 거지. 됐어요. 예, 하여튼 저희가 궁금했어요. 혹시 누가 네. 듣고 왔나 해가지고. 하여튼 메타미디어에서 녹음 중이고요. 간단. 영상 촬영도 가능하니까 많은 분들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좋습니다. 저는 예, 진행은 제가 할게요. 네. 저분 요즘 약간 기세가 올랐어요. 1인분 때문에. 그래서 1인분을 저희가 이제
그 유튜브랑 SNS 꺼딱거리 그 계정으로 이제 그 촬영 편집은 안 감독님이 했어요. 화질이 안 좋더라고요. 안 감독님의 이제 신컨으로 편집을 해서 올렸는데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저희가 또 요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 또 발표를 해야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하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의 어워드. 그렇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리고 이게 해보니까 경쟁 구도로 갈 수 있는 구도는 아닌데 그래도 알면 재밌으니까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게 지금 수치를 정확하게 그건 안 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근데 대충 보니까 우선 인스타가 훨씬 많이 나오고 1000명대로 우선 관람을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추천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알고리즘은 모르겠는데 1000명씩이나 동원하셨죠? 그래서 우선 관람 수는 그냥 두고 그리고 이게 좋아요 수 곱하기 100을 정도를 해야 둘의 어떤 비슷한 산정치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선 결과만 말하면 앙팡팬님의 압승입니다. 첫 주제는 이제 이런 따뜻한 봄날에 보기 좋은 말랑말랑한 멜로 영화였었는데 앙팡팬님은 우선은 비겁하게 호우 시절을 했지요. 정우성을 조용히 해! 진행은 내가 해.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린카드라는 영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냥 수치만 얘기 드리면 SNS에서는 앙팡팽님은 3062명이 우선 조회를 했어요. 주변에 있는 친구를 다 모아도 3000은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모르겠고 저는 165명 애기에 165명 봤어요. 이거 나 이해가 안 가.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좋아요 수에서 앙팡팽님은 15개를 받았고요. 저는 좋아요 수 37개. 곱하기 100을 해서 붙이면 삐장 뜹니다. 이번에 계정을 30개 만드셨다고. 이메일 다 따로 파야 되더라. 되게 힘들더라고.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눌렀다고. 하여튼 그리고 지역 혐오하신 거예요? 왜 인도네시아가? 그 유튜브 조작하는데 제일 많은 지역이 그렇군요. 인도로 팩트랍니다. 인도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조회수 22, 좋아요 3개, 그리고 호우 시절 앙팡피님은 조회수 54, 2배네. 그리고 좋아요 4개 했는데 우리가 수치를 계산했었는데 지금 까먹었는데 중요한 건 다 합치고 그래도 한 몇백에서 1000 사이로 앙팡피님이 이겼습니다. 수고 축하드립니다. 선물 있나요? 달라고 해야죠. 꿀빵. 처음이니까 뭐 승패가 중요한 건 아니지요. 우리가 또 그 패자는 또 승자에게 뭐 응원의 박수도 보낼 수 있고 이런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요? 분노하시나요? 입으로는 이러면서 표정을 울고 있어요. 몰랐마. 하여튼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좀 재미도 있고 1분 안에 뭔가 영화를 소개시켜주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게 둘 다 아주 트렌드하게 대중적인 영화는 아니어가지고 뭔가 이런 영화 또 소개시켜주면 요즘같이 바쁜 시간에 1분 내로 영화 한 편을 소개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다음 방송에도 계속 이어서 가서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그래서 말하는 게 처음에 얘기를 하죠. 다음 영화 주제는 뭐죠? 안 감독님? 네, OTT로 이동 중에 볼 수 있는 영화를 추천해주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람쥐. OTT 플랫폼에서 보는 것 중에 이동 중에 보기 좋은 컨텐츠를 저와 또 앙팡팬님이 한 편씩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요거에 대한 피드백은 격주로 저희가 2주 간격으로 다시 그 피드백을 드리니까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예, 좋습니다. 저는 뭐 다른 근황 토크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럼 기나긴 근황 토크 끝났고요. 이제 본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딴딴. 오늘 영화 제목이 뭐죠, 루카스님? 애덤 프로젝트입니다. 애덤 프로젝트. 약간 우리나라 영화 같아요. 애덤 좋습니다. 전 아담이라고 계속 불렀었는데 하니까요. 라이언 레이놀즈 주연이 2022년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영화 애덤 프로젝트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코너 진행해 볼까요? 똑똑 스토리 왔어요. 2050년 시간 여행이 가능한 전투기를 훔쳐 2022년으로 불시착하는 애덤. 1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2022년의 어린 애덤을 만나게 된다. 어린 애덤은 어른 애덤을 보고 놀라지만 이내 상황을 이해하고 어른 애덤을 돕기 시작한다. 어른 애덤은 아내 로라를 찾기 위해 2018년으로 가던 중이었다. 하지만 DNA 인식으로 움직이는 비행선은 부상당한 몸으로 운전할 수 없다.
이에 어린 애덤의 힘을 빌려 비행기를 수리하고 2018년으로 갈 준비를 하는데 어른 애덤을 쫓던 소리언 일당이 2022년에 나타나게 되고 위기의 순간 2018년부터 4년을 살아온 부인 루가와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로라는 위기의 순간 2018년으로 가 애덤의 아버지를 만나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아, 우선 소리 잘 들어봤고요. 자, 우선은 이게 라이언 레이놀즈 영화고 이게 최신작입니다. 넷플릭스에 올라온 지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한 분 한 분 이제 한 줄 평을 먼저 듣겠습니다. 자, 우선은 아팡페님 한 줄 평 뭐라고 했나요? 네, 제 한 줄 평은 퇴근 후 힘들어도 아이들과 놀아주세요. 어? 와. 네. 증거하고 좋네요. 네, 좋습니다. 육아가 있는 저녁. 네, 육아 파이어. 그렇지 않습니다. 네.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고 이따 들으면 알고 되게 가족적이고 디즈니적인 멘트를 갖고 오셨네요. 앙코페님 한 줄 평. 했죠? 했죠. 안감독님 내가 앙콩페르 보이니? 노안이 와가지고. 네. 네. 자, 안코페님. 제가 평은요. 헐리우드 오은영입니다. 헐리우드 오은영. 네. 아니, 뭔가 비슷한 네. 안코페님 표절한 것 같으면서도 좀 더 시니컬하고 부정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가네요. 아니요, 오은영 씨가 왜 부정적이죠? 아니, 애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전 참 본 적이 없어서. 그거 아니에요? 애들 성격 고치고 막 그런 프로잖아요. 네, 그렇죠. 요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정답 성인들도 네. 상담해주는 프로. 그러니까 개한테 강용욱이 있으면 인간한테는 오은영이 있죠. 뭐 약간 그런 네. 분위기가. 네. 그러신 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좋습니다. 네, 깜짝 놀랐네요. 네, 세나애인가요, 제목이? 애나 세나. 좋습니다. 자, 루카스님 한 줄 평. 저도 좀 비슷한 한 줄 평이긴 한데 약간 줄을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네. 루카스님. 영화를 다르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냥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치유 SF 영화. 치유 레이러. 이야, 기가 막히네요. 하여튼 뭔가 다 비슷한데 뉘앙스가 조금 다르고 개인의 취향이 나오네요. 네. 은유와 비유를 좋아하는 안 감독님 뭐 이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줄 평을 라이언 레이놀즈는 장르가 되었다. 라고 영화의 양식적인 면을 좀 다루는 면에서 멘트를 남겼고요. 우선은 뭐 영화는 보지 않았지만 우리 관람객 이름이 뭐였지? 전노예님은 라이언 레이놀즈 나온 영화 뭐 본 적 있어요? 네. 좋아해요? 데드풀 봤어요? 맞죠? 안 봤네. 머리 켜서 대두풀. 아니 데드풀 1, 2 다 봤고 예. 그 뭐야 보디가드? 킬러의 보디가드 아, 킬러의 보디가드 재밌어요. 프리가이는 봤어요? 아니요? 아, 그것도 재밌는데 아무튼 그래도 라이언 레이놀즈를 많이 영화를 봤군요. 좋아하는 편인가요? 재밌잖아요. 아, 재밌는 남자 좋아하는구나. 맞습니다. 좋습니다. 다들 분발하시고요. 네. 영화는 안 봤기 때문에 디테일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소 하던 대로 오늘도 교양을 좀 쌓고 가야겠지요. 교양 없는 이 감독이 진행하는 전설의 교양. 2022년작 애덤 프로젝트 러닝타임 1시간 46분 안 감독님이 좋아요 2시간 안 넘어서 다 했어요. 13세 이하 PG 13등급입니다. 좀 의미 있는 건 사실 저는 이전에 봤던 다른 라이언 레이놀즈 영화에 비해서 뭐 더 좋거나 덜 좋거나 없고 딱 그냥 그 수준인 것 같고 그 수준? 그 정도인 것 같고 중요한 게 이게 라이언 레이놀즈 어떤 스타일이 제가 한 줄 평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뭔가 스타일이 정해져 있고 그 스타일스러운 영화들을 계속 만든다. 제가 예전에도 이제 주성치와 좀 비유를 했었는데 더욱더 좀 주성치스러운 그러니까 라이언 레이놀즈 스타일의 영화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식으로 비교하면 같은 나라 출신인 짐 캐리 한창 코미디 영화 만들던 것처럼 라이언 레이놀즈만 할 수 있는 수다스러움과 되게 펀치라인이 강한 그런 블랙 코미디스러운 요소가 껴있는 영화들을 계속 만들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라이언 레이놀즈 팬은 좋아하겠지만 슬슬 지루해지거나 식상해질 타임이 좀 온 것 같다라는 약간 위기의식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안 10년 전에 찍은 마지막 영화인 것 같아요. 이제 1년인가 2년 쉰다고 했거든요, 영화 연기. 감독은 숀 레비입니다. 리바이라고 읽거든요. 네.
이 1968년 이분도 캐나다 퀴벡 출신입니다. 몬트리올. 그래서 아마 그 고향 지연학연 혈연과 관련된 내용이 좀 있는 것 같고 라이언 레이놀즈도 그 캐나다 출신이고요. 둘이 같이 만든 영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 프리가이 같이 찍었어요. 그때 둘이 케미가 완벽하게 잘 맞아서 그때 쿵짝이 잘 맞아가지고 마음에 들어서 이번 영화도 만든 것 같고 이번 영화 이후에 이게 나오자마자 지금 공개된 사실은 데드풀 3를 지금 들어가는데 감독 션 랩이 주니어 라이언 레이놀즈로 픽스됐어요. 매운맛이 나오겠네요. 예, 하여튼 둘이서 이제 계속 같이 쌍끌이를 하는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 말고 잠깐 또 라이언 레이놀즈 좀만 얘기하면 라이언 레이놀즈가 나온 영화 중에서도 본인이 제작한 영화랑 출연만 한 영화가 있는데 제 생각엔 제작한 영화들에서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뭐냐? 데드풀, 프리가이, 아담 드라이브. 애덤 프로젝트. 이 세 개가 본인이 제작에 참여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데드풀 1 전에는 라이언 레이놀즈가 그린 랜턴도 그렇고 약간 한물간 배우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본인이 제작 출연하면서 데드풀을 찍으면서 완벽하게 제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제작에 참여했을 때 빛을 발하는 스타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레드 노티스 때 약간 힘이 빠졌군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덜악 쪽 사람을 부른 것 같아서 정석 경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배우는 션 랩인데 이 감독에 대한 얘기는 제가 프리가이 때 얘기를 했으니까 프리가이 본편을 방송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쉽게 가고 싶어요. 그리고 라이언 레이놀즈는 배우, 프로듀서, 작가로 참여를 하고 있고 1976년생입니다. 안 감독님 친구가 같아요. 좋습니다. 그거 말고는 사실 이번 영화에서는 대부분 션 레비 동어 반복인 것 같고 션 레비는 전에도 얘기했는데 조금 특이한 건 리얼 스틸 2 이제 제작 들어가는데 루머인지 잘 모르겠는데 라이언 레이놀즈랑 휴잭맨을 둘 다 캐스팅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무슨 이 정도고 오늘도 그냥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우선은 얘기를 듣고만 있는데 전노희님은 어때요? 들을만해요? 도저히 힘들면 나갔다 와도 돼. 담배 피고 와도 돼. 지금까지 녹음해놓고 갑자기 나가라고? 막 녹음하고 있는데 못 들어주겠다 싶으면 손을 한번 이렇게 잠깐 들어요. 그러면 당면을 흔들어주세요. 네, 담배 피게 해볼게요. 좋습니다. 그럼 좋았던 점, 나빴던 점, 이상했던 점 등등을 본인의 한 줄 평을 위주로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대사평이 제일 적었던 루카스님 한 줄 평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고 어떻게 봤어요? 제 한 줄 평은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치유 SF 영화라고 했고요. 네, 확실히 라이언 레이놀즈의 그 유명해진 작품들 보면 대사 참여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고 예전에 인터뷰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데드풀 때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요번에도 다른 것들보다도 대사에 되게 어떤 심적인 좀 치유가 될 수 있는 말들 그 대사가 많지 않았나. 그리고 특히나 그 아역 배우로 이번에 데뷔했던 워커스코벨 꼬맹이? 네, 대사들이 좀 좋은 대사들이 아주 좋은 대사 하나 있죠. 네. 히어로스 랜딩. 너무 멋있죠. 그리고 한 방에 나가 떨어지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대사에 신경을 좀 많이 썼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좋았던 대사 하나 정도는 읊어주시죠. 좋았던 대사 중에 저는 요즘 특히 현대인들이 아마 가장 좀 많이 되새겨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속상한 것보다 화내는 게 쉬운 것 같다라는 대사가 네, 지금 현대인들이 다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너무 화가 많은. 안 감독님 풍부했다 했잖아요. 오늘 이거 중의적인 표현이 너무 많네. 왕 감독님을 위한 영화네. 그런데. 울고 올게요. 오은영 씨 데려와? 그러니까. 데려올까? 야, 데려와. 나 좀 쳐줘.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대사가 좀 좋았고, 그리고 라이언 레이놀즈의 또, 좀 코믹한 부분들도 있지만 또 전극적인 부분들도 이번 영화에 좀 표현이 많이 돼서 네, 그런 부분도 좀 새로운 모습이다라고 좀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긍정적인 얘기를 들었네요. 그쵸. 가족 영화로서의 어떻게 안 감독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거 일단 처음에 눈에 띈 게 마블 구조였어요. 네. 등장인물들이 맞아요. 성경처럼 있지 않습니까? 엘렉트라가
헐크를 만나서 데드풀을 낳으시고 데드풀 가모라 만나. 맞아요. 뭐다 연결되네 지금 힘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추가적인 얘기를 네, 재미가 그래서 있죠. 히어로 서사를 붙이면서 맞습니다. 저거 되게 웃기는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저렇게 캐스팅을 했나 봐요. 다 이렇게 마블 시리즈에 다 나왔지. 맞아요. 물론 그 엘렉트라는 제니퍼 가너는 안 쳐주긴 네. 좀 하지만 어쨌든 마블은 마블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보면서 가장 생각났던 게 그 전도연님들 우리 방송 출연했던 건데 원서 원서가 생각이 났어요. 원서 때 나왔었나요? 네, 그때 이페 원서. 좋은 영화라고 원서. 봤는데 우리가 막 비난을 퍼버가지고 그때부터 안 나왔죠. 잘 삐지는 스타일이에요. 네, 속 좁더라고. 근데 처음에 애가 그 아이들이랑 그 붙는 씬부터 해가지고 보면서 원더 그 영화가 딱 떠올라가지고 이거 이 영화 혹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그런 것들이 보였고 제가 눈여겨본 거는 그 애덤의 서사가 가장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거죠. 미래에서 얘가 왔잖아요. 그러면 되게 엄청난 게 궁금할 것 같은데 물어보잖아요. 나 여대생이랑 자요? 막 이런 거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 영화 영화고 얘기했을 때 초능력이 생기니까 대추잔 나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지 그거 이거 뭐 차력쇼 같은 거 하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이라는 게 진짜 엄청나게 특별한 게 생겨도 본능적으로 굉장히 소소한 걸 주장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하나가 그 관점도 재밌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어린 애덤이라면은 예전에 그 생각했거든요.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몸이 10개였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모든 걸 할 수 있을 테니까. 근데 10명이 다 장기 그거요. 나는 10명이 다 똑같은 놈일 텐데. 다 8명인데 네가 나 잘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놈만 하겠지. 미래에서 전투기를 타고 왔는데 그 로또 번호가 뭐예요? 이럴 것 같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되게 그런 소소한 재미가 있었고 또 하나가 진짜 이건 가족 아까 그 루카스 말씀하신 대로 진짜 가족 영화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좀 이따 가족 얘기도 한번 좀. 근데 그 오은영이 필요하다는 건 이 애가 조금 아니요 필요하다는 게 그런 건 아니라 아니었나요? 이 영화 자체가 헐리우드 오은영시다. 이 영화 자체가 이 영화에서 하는 얘기가 선도도 그런, 되게 좋고 이런 얘기를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아, 제가 프리가이를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프리가이 때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굉장히 뭔가 좀 그러니까 저 21세기 스필버그 이런 느낌? 네,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식의 영화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라이언 레놀즈가 레드 노티스 때는 땜빵해주는 모습이 보였다면 여기서 적극적으로 리드해주는 모습이 보이는데 저는 라이언 레놀즈가 그런 매운맛으로는 데드풀을 찍고 순한 맛으로는 이런 영화들을 션웹이랑 계속 작업을 하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그 우선 내돈내산이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제작에 참여했으니까. 우선 캐스팅을 좀 얘기를 하면 흥미로운 건 그 레드 노티스 때도 그랬고 이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유명한 히어로물을 찍었던 배우들 이미지를 갖고 와서 그 사람들을 재조합해서 그 약간 서브적으로 영화 외적인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그래서 이번에 아빠는 브루스 배너 헐크 역할을 했던 마크 러팔로였고 이제 주인공 자체는 데드풀 했던 라이언 레이놀즈고 그리고 좋아했던 연인으로 나온 건 조살다나 가모라고 인상적인 건 엄마가 이제 제니퍼 가너라는 배우인데 옛날에 뭐 베네플렉하고 친했었죠. 그 베네플렉이 그 데어데블로 나왔던 영화 초반 마블 영화에서 그 상대 역할로 엘렉트라라는 여자 히어로 캐릭터로 나왔었고 엘렉트라도 독립영화도 나왔었던 걸로 네네, 기억해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둘 다 평이 안 좋아가지고 좀 잊혀졌었는데 캐스팅은 의도적으로 한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장난치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잔재미는 좋은데 이게 넷플릭스에서 제작되는 영화들이 어떤 데이터상으로는 걔네들이 빅데이터 회사다 보니까 데이터상으로 이론적으로는 흥미로운데 완성체는 항상 약간 평균이나 그 조금 못 미치는 느낌의 그 범장만 만들어내는 기계 같은 느낌이 항상 들어서 어떤 대단한 걸 성취하려고 만드는 영화들은 별로 없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를 이번에도 좀 느꼈고 또 인상적인 건 거기서 골든 리트리버 큰 거 댕댕이 나오잖아요. 실제 제니퍼 가너가 키우는 개더라고요. 본인 개를 출연시켰더라고요. 그것도 지연하긴 혈연인가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정말 훌륭하니까요. 좋습니다. 네. 훌륭하지요. 안펀팬이 한 줄 평과 함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퇴근은 힘들어도 아이들과 놀아주세요인데요. 좋네. 네, 저는 이제 직장을 달려란 소리죠? 저번에 저희가 녹음한 배트맨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그렇고 부모님에 대한 부재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면서 그게 뭐 어른 애덤도 사실은 그 뒷날 미래에서 굉장히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계속 흔들렸던 이유가 아버지의 죽음에서부터 기인한다는 걸 결말에 나오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재밌었던 점은 제가 이제 아빠니까 이제 마크 러팔러 연기를 보면서 저렇게 말이 많은 아빠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저희 세대 아버지들은 좀 무뚝뚝하신 분들이 없었죠. 많잖아요. 무건 수행이죠. 대사가 없었죠. 표현을 잘 못하시고 내면 연기 많이 하시는 아버님들 많으셨는데 사실은 제가 아이들하고 지내보니까 아빠가 많은 것들을 표현해줘야지 아이들의 표현력도 그리고 성격도 뭐 다 이렇게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그런 지점에서 이 영화가 가족 영화로서의 나름대로의 완성도가 굉장히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 또 가족 영화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볼만한 가족 영화가 오랜만에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하는 원더 정도 그 이후로는 잘 몰랐었는데 뭐 그렇게 가족 영화가 정말 오랜만에 나왔다는 생각이 온 가족이 다 들고. 같이 봐도 전혀 문제 없는 영화. 맞아요. 그 뭐 액션씬 같은 경우는 사실 폭력적이라기보다는 되게 그리고 네. 그 분해되는 느낌으로 되게 잔인한 느낌도 없고 게임 맞아요. 같은 느낌으로 표현이 돼가지고. 저는 그 CG 보면서 느낀 게 매트릭스 왜 그랬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활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말을. 그막 보면서 이제 우주선 장면이나 이런 것도 약간 스타워즈 생각나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액션씬이 막 웅장하고 이런 느낌은 없었지만 굉장히 신경 쓴 느낌이 들어서 좀 공들인 느낌이 전 좋았던 것 같고 특히 이 세 명의 부자의 케미가 참 그쵸. 좋았어요. 세부자는 세부자. 어린애덤과 어른애덤 그리고 아버지 네. 마지막 캐치볼하는 장면이 참 그쵸. 인상적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캐치볼이요? 아들이 크면 캐치볼 꼭 대부분 하는데 아빠 로망이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빨리 마당 있는 집 사야겠네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한편으로 최고의 아버지는 박찬호 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선 처음 했고 아빠들 소리 얘기를 듣고 정말 쉽게 던지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거 말고 말을 많이 해주는 아빠가 좋은 아빠라고 아들 투심 직구야. 160. 깜짝이야. 아니 하여튼 그런데 아빠가 말을 많이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지금 떠오른 게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도 과묵했잖아요. 이게 자식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이게 그 소통에서 보면 딸의 입장에서는 아빠 그리고 아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첫 이성과의 커뮤니케이션인데 그 이성과의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특히 딸들이랑 아버지 세들이 단절로 시작을 하니까 우리 또래들 우리 여성분들이 특히 살아온 과정들에서 남자들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선입견이나 너무 어렵게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미팅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막 선보고 결혼하고 막 옛날 그랬던 게 그러니까 우리 아빠같이 나한테 차근하고 말 많고 나한테 이상적인 사람이야라고 생각을 하면 두려움과 더 많이 없어질 텐데 생각을 하면 실질적으로 그 얘기에서 육아에서 부모의 존재 상호 약간 보완적인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육아를 주 양육자로서 돌보다 보면 사실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계가 올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아빠랑 같이 있다가 엄마가 예를 들어 흔히 버럭할 수 있잖아요. 버럭하면 사실 그거를 누군가는 해소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해줘줄 수 있는 사람은 엄마 본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빠가 그 상황을 이제 엄마하고 좀 떨어져서 엄마는 뭐뭐 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니까 우리가 이해해주자라든지 뭔가 이런 해결책을 그건 엄마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모의 역할들이 아이에게 어떤 사회성을 길러준다고 할까? 뭐 그런 지점에서도 분명히 있고 결국 사랑해주는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로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영화가 저는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특별한 조건이 이제 여기는 부모 중에 한 명을 잃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이게 가슴 아픈 장면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를 결핍이 생기잖아요. 그럼 애들이 굉장히 빨리 자라요. 맞아요. 근데 그게 속 잘 안 보이죠. 근데 그게 우리가 보면서 자꾸 애가 참 어른스럽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정말 속 없는 소리거든요. 그게 아이들 자체는 골마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성장의 속도라는 게 있는데
얘는 나보다 빨리 자라요. 그러면은 번아웃이 와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내가 그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가정 환경이 너무 안 좋은 친구들이 사춘기가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불안정하니까 내가 스스로 사춘기를 건너 뛰어버려요. 근데 인간은 질환량 보존의 법칙이 있거든요. 살아가면서 해소해야 되는 게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넘어가 버리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그 남자 아이가 어린애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나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처음에 딱 집에 들어와서 엄마 왔을 때 얘기하는데 엄마는 파티 가는 딸처럼 얘기하고 얘 아들은 그 딸 보내는 아빠처럼 얘기해요. 남편이나 아빠처럼. 그리고 밥 먹으라고 했더니 냉장고에서 뭐 끝냈는데 맥주 꺼내는 것처럼 꺼내고 애 행동 액팅 이게 연출이라면 대단한 거고 연기라면 특별한 건데 행동이 성인 어른 같아요. 아빠 따라 하는 거겠죠. 네. 근데 난 그게 영상 구현됐다는 게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따지면 어른 애덤이 번아웃 된 거네요. 그쵸? 그래서 원래 되게 망가지고 그랬다가 맞아. 나 계속 뒤늦게 정신 차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아내 만나서 그나마 좀 이렇게 됐는데 아내가 사라져버리는 바람에 더더욱 더 심각해지는 그러니까 상황인 거죠. 그 어른 애덤한테는 그 친구가 우주예요. 와이프가.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찾아서 나서는 네. 거고 목숨을 걸고 가는 것이고 근데 그 여자는 또 더 큰 대의를 위해서 남자 또 보내줘. 이런 드라마 서사가 굉장히 잘 짜여. 그러니까 프레가이 때 제가 그 노래 한 곡 때문에 막 들썩들썩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방을 아는 감독 같아요. 이 감독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건드리는 게 너무 좋았고 뭐 그런 면에 그러니까 또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좋은 게 변화를 원한다면 너부터 변해라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진짜 그래요. 우리 예전에 그 얘기했었는데 일단 자기 자식이 하버드를 갔으면 좋겠대요. 그러면은 애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게 본인이 하버드를 가는 건 어떻겠냐고. 뭐냐면은 남을 바꿀 노력의 절반이면 내가 바뀌어요. 근데 저는 그거 말이 안 되고 남은 못 바꾸고 바꿀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부여 정도가 가능.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남을 바꾼다는 건 힘든 일인데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기러기 뭐그 앞부터서 하는 게 사실은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그거는 되게 저는 더 폭력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너를 이만큼 가르쳤으니 이제 네가 나를 책임져라는 거는 이제는 맞지 않은 수법이고 근데 여기서도 그 남자의 그런 그러니까 뭐냐면 남자애가 그 술집에서 얘기하잖아요. 엄마가 혼자 술 마시면서 힘들어하니까 아들은 안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꼭 얘기를 해줘라 이러는데 저는 그거 이 영화를 보면서 그게 따라할 게 되게 많다. 뭐냐면은 좀 물어봐야 돼요. 맞아요. 좀 물어보고 그러니까 우리 악광팬님이 차라리 딸이 자기 인스타에 우리 아빠 말 개 많은 이런 게 좋다는 거지 차라리. 지금 인스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볼까요? 계속해. 팔로우하고 있나요? 예. 언팔됐네. 님 차단. 내가 다 차단해놨어. 그러니까 이런 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얘기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엄마나 아빠가 얘기해 주는 것보다 이 영화 같이 보면서 저런 거 어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책을 보는 세대가 아니에요. 영상을 보는 세대다 보니까 이런 영화를 가지고 어른들 즐겁게 보면서 애한테 저거 어때? 혹시 너 뭐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게 진짜 컨텐츠의 힘이 정말 중요한 게 아이들을 데리고 뮤지컬이든 무슨 공연을 보러 가면 사실은 아이들 공연이다 보니까 부모님 얘기가 꼭 나오거든요. 근데 부모에 대한 정서에 대해서 얘도 깊숙이 그걸 보면서 지가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엄마하고 어떻게 다른지 막 이런 것들. 한 공연에서는 엄마가 너무 바빠서 못 놀아주는 설정이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아이가 우리 엄마는 잘 놀아주지. 근데 쟤는 좀 외롭겠다. 막 약간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들 때 만약에 이런 가족 컨텐츠나 어린 컨텐츠 만들 때 그런 부분을 정확히 알고 만드는 감독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볼 때 항상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상황을 이입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에서 보여지는 것과 자기 가족들을 비교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물론 그게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슈퍼 어떤 히어로가 이제 공연에 나오니까 계속 장롱에서 나오거든요. 그러세요. 장롱 무지하게 들어갔습니다. 그게 힘들면 컨저링 원을 보여주면 돼요. 그 장롱 근처도 안 봐. 장롱 특히 장롱 위는 절대 안 봐. 우리 이 감독님 애 기죽이는 건 짱입니다. 장난이에요. 저도 아까 그래서 양 감독님 한 얘기들 중에 여기 제가 아는 양 교수님을 모셔왔네요. 보건교사. 애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얼마나 힘들기 그건 아니구나. 근데 저는 보면 좀 느낀 것들이 이게 사실 요즘에 많이 느낀 게 애들 교육 막 이런 애들 얘기하는데 애들보다 난 애들을 키우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는 교육을 못 받고 우리가 살아온 세대라 과도기를
우린 뭐 결혼 안 했지만 과도기를 보내고 있는 세대라 이 세대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어떤 시범 케이스가 보여지면 사실 원더 같은 걸 보여주면 미국은 공감할 것 같고 우리는 부러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범 케이스들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쉬운데 요걸 만들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 힘든 과제를 맡은 세대라고 생각이 들고 안포맨님 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또 하나는 그 아까 편보 과정 이거 얘기할 때 잠깐 떠오른 게 이게 사람이 자기 결핍이나 뭐 큰 게 있으면 안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해요. 특히 남한테 내 사람들한테 보여주는데 근데 요 비슷한 증상을 제가 키우는 강아지한테 봤는데 언제 봤냐면 뭐 붙여요? 아니요 말보루 레드를 밖에 나가도 주인 아닌 척. 그 나자 피웠는데 하여튼 이런 거 받아주면 안 돼. 그 중요한 게 집에 있을 때 걔가 갑자기 눈 한쪽 눈이 못 뜨고 되게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에 찔리거나 그런 게 아닌데 근데 너무 걱정되고 봤는데 한 30, 40분, 1시간 봤는데 계속 너무 아파하고 있어요. 오른쪽 눈을. 그래가지고 그냥 그 옷도 안 갈아입고 그냥 마스크만 쓰고 걔 끌어안고 바로 갖고 동물병원 갔어요. 그래가지고 왜 오셨냐고 했어. 지금 우리 걔가 눈이 너무 아픈데 이거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보시라고 딱 놨어. 근데 걔가 의사 앞에서 두 눈을 말짱하게 뜨고 있어. 아무렇지도 않아. 아픈 이거 되게 멀쩡하게 날 여기 왜 데려왔냐는 표정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왜 데려왔니? 그래서 내가 밥을 잘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눈이 아프다고 하기엔 너무 멀쩡해. 그래서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밥을 잘 안 먹는다니까. 그러면 잘 먹는 사료를 자기가 뭘 써주겠대 처방전을. 그래서 사료 3만 원짜리 하나 사고. 딱 나와서 이렇게 집에 가는데 또 눈을 다시 눈을. 그래가지고 근데 아프긴 아팠어. 그래서 내가 개 안약 사서 눈 넣고 해서 놨는데 자기가 낯선 곳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면 안 돼. 더 동물은 본능적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사람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다는 게 잠깐 떠올랐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영화에서 거꾸로 그것도 재밌었는 게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루카스님이 몸이 좀 으시르지 아파요. 그러면 물어보자. 괜찮아? 그러면은 아니 괜찮아요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괜찮은 줄 알더라고. 진짜 열받거든 그거. 이제 복부에 칼이 찔려 있는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 야, 안 죽어. 피도 안 나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그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연락이 하도 오니까 나도 얘기 뭐라고 하겠어. 그래서 괜찮아요. 뭐 괜찮아요. 견딜만 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일을 시키더라고. 거긴도가 뭐라 하나 얘기해서 저는 여긴 들어오는 그 아픈 사람을 위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건 뭐 연애든 무조건 제일 첫 번째 동감. 정서에 대해서 어떻게 아프겠다. 요게 제일 확실한 방법인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잘못된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괜찮았을 때 안심하는 거나 그것도 있고 제일 열받는 건 우리가 너무 친하다는 왜 벌써 웃으세요? 너무 친하니까 예를 들면 엄청 크게 다쳤어. 내가 칼이 찔렸어. 근데 아유 비용신아. 어이구 나이짱 먹고 칼이나 찔리고 찔리고 야 임마 야 너 병원 갔어? 어이구 그거 임마 한 20년 간다면서. 근데 이게 되게 와 이거 남자들은 그렇게 너무 많아. 남자들끼리 친한 애들만 그렇고 근데 그 중간형이 있잖아요. 몇 명 끊었어요 그래서. 중간형이 갑자기 까먹었다. 아니 뭐 차라리 우리 편집이 돼. 난 차라리 친하니까 에이 민준아 이거 괜찮은데 칼을 그래 액땜 다쳐 나 이만 그래. 그래 약간 그런 거. 근데 사실 넘어진 김에 쉬어 뭐 이런 거 맞아. 야, 넘어진 김에 쉬어가라고 3-4달 푹 쉬어. 야, 밥은 누가 챙겨줄 건데? 그 정도면 괜찮아. 돌아버리겠는데 더해, 지금. 막 이런 거. 하여튼 되게 힘든, 제가 다리 부러서 한 3-4명이 동시에 아이고 시절아, 아이고 병신아, 아이고 축구를 왜 했냐 시절아 이러는데 그런 이야기 듣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 살아온 거라니까 친한 친구들 많아서 그래. 다행인 거야.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 이게 눈앞에서 보는 게 아니니까 전화 통화를 얘가 밝게 받아주니까 그래도 밝은가 보다 하는데 참 근데 위로나 이게 사과도 그렇고 참 쉽진 않아요. 사람이 서로가 놓인 상태랑 바라보는 게 다르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없을 때는 마음만 받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러니까. 좋아. 자꾸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게 뭐 예를 들면 누가 돌아가셨는데 내 친구. 좋은 거 가셨을 거야.
네가 뭘 알아? 호상이야. 호상이 어딨어? 네가 지금 호상이다 이 새끼야. 새끼야. 얘기가 제일 나빠. 아무튼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내가 기분이 좋고 여유가 있을 땐 받아들일 수 있는데 대부분은 상대방이 힘들 땐 말을 조심하는 게 좋다. 그리고 평소에 실수 안 하는 애들이 결정적일 때 한 번 딱 건드려요. 맞아요. 짜증납니다. 몰매를 맞죠 그리고. 그래서 자신이 없을 땐 가만히 있자. 좋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따갑죠. 네. 맞아요. 하여튼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영화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제가 알기엔 거의 다 했고 확실한 건 그 전에 스크림이나 이런 거 얘기했죠. 그러니까 라이언 레이놀즈가 대단한 게 그 자기 대사에 아마 어레인지에 참여한다고 하는 게 애드립도 많을 것 같고 그 사람의 대사에 어떤 어떤 패러디나 오마주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라이언 레이놀즈 대사만 모으면 스타워즈 패러디나 뭐 터미네이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영화들 전체에 대한 레퍼런스를 갖고 노는 것들이 보여요. 특히 그 스타워즈 광선검이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근데 결국에 광선검이 되는 그 시퀀스들이랑 맞아요. 액션 장면도 그렇고 그리고 타임슬립물에 나오는 어떤 과학적인 문제들 뭐 이런 것들 뭐 마블 시리즈에서 나왔던 멀티유니버스 이런 것들의 개념을 여기서 다 레퍼런스 갖고 다 얘기를 해버리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라이언 레이놀즈 한 명이 어떤 장르 영화의 서사를 이 사람이 혼자 몸으로 갖고 있는 페르소나처럼 보여가지고 정말 대단한 배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배우의 대사를 누가 완벽하게 써주는 건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 사람 계속 첨언을 해서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요런 스타일이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무래도 좀 라이언 레이놀즈 팬들은 언제 봐도 기본 이상을 해서 좋지만 이제 좀 식상해질 때도 됐다 해서 영화적인 외향의 어떤 스타일의 변신이든 새로운 감독과의 만남이든 뭔가를 좀 변주를 해서 그러니까 가장 좋은 예로 짐 캐리가 이터널 선샤인을 찍었듯이 라이언 레이놀즈도 기존 라이언 레이놀즈 외에 뭔가를 대시하거나 보여주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좀 그런 바람이 있을 뿐입니다. 요번에 약간 전극 보여주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맞아요. 뭐 국내로 따지면 뭐 차태현 배우나 아니면 마동석 배우처럼 본인만의 장르만 개척을 해서 가는 배우들도 뭐 있긴 하지만 그게 또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면 더 넓게 퍼져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요번에 그런 걸 좀 보여주지 않나. 그리고 맞아요. 특히나 그 이제 12살이었나요? 그 꼬마 네, 아이랑 티키타카 하는 부분도 너무 자연스럽고 또 진짜 결핍된 어른의 모습에 대한 뭐 그런 표현이나 이런 것도 너무 좀 자연스럽게 잘 된 것 같고 제가 보기엔 본인도 이런 걸 알 것 같아요. 워낙 똑똑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 안식년을 갖는 것도 그렇고 왜냐면 계속 찍으면서 변주를 주긴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도 이미 정해져서 조금 쉬면서 재정비를 하는 좀 새로운 영화를 또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워낙에 감각 있는 배우 같아요. 요번에 그 패드립에 되게 상큼했는데 약간 뭐냐면은 시도역 같아요. 왜냐면 그 남자애가 하도 떠드니까 여기서 얘기하다가 이런 애 물에 확 쳐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는데 이 말이 불쾌할 수 있는데 맞아. 얘가 얘잖아. 그러니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잖아. 그러니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 영화에서 다람쥐가 나옵니다. 맞아. 다음. 그래요? 네. 그 꼬마애가 대살 치죠. 진짜요? 네. 그래서 제 다람쥐는 글로벌하다. 어. 증명이 됐습니다. 다람쥐. 넷플릭스까지. 네. 물론 그 번역하신 분한테 감사를. 네. 황석현은 아니겠죠. 모르겠어요. 궁금하네요. 다람쥐를 왜 보고 기억이 안 나지? 그 드론 조종하면서 아. 네 이때 얘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뿌듯했겠네요. 개뿌듯. 잘했죠. 잘했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코너로 또 진행해 볼까요? 네, DDR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자료 찾아봤는데 매기 필립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프리가이드 했나? 뭐냐면 뮤직 슈퍼바이저 역할을 맡으셨어요. 여자분이신데 꽤 활동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뭐 이렇다게 필모는 뚜렷하게 없는데 이분 얘기보다 롭 사이먼슨이라고 이분이 이제 여기 음악을 담당하셨어요. 이분이 78년생 미국에서 태어나셨고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셨고 아이폰 5 광고에 음악을 맡았는데 그 광고에 등장해요. 지휘자로 등장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분은 스타일 자체가 이 스코어 클래식 편곡에 최적화되어 있는 느낌이 들고 필모를 보면은 파르나소스 박사의 상상극장이라고 2009년도에 했고 키스레즈 유저. 예, 그리고 500일의 썸머, 머니볼,
라이프 오브 파이는 이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요즘에 검색을 해보니까 메인 음악 감독이 있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작업이 필요하면 또 다른 감독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라이프 오브 파이가 다른 음악 감독이었는데 이분이 추가 음악을 작업하셨다고 했고 폭스캐쳐 하셨고 고스트버스터즈 라이즈 이번에 했던 거 그거 하셨는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은 어떤 특별한 색깔이 역시 있다는 느낌보다는 되게 듣기 좋은 클래식 편곡을 되게 잘하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이 들었고 이 영화에서도 가장 미덕이죠. 방해하지 않고 듣기 좋은 음악이 그러니까 그 노래 기억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영화를 보는 내내 매끄럽게 흘러갈 수 있게 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신 분 롭 사이먼슨이라고 이분도 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 들어봤고요. 네. 자, 우선 오늘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봤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우선 별점 대신 우리가 스크립트 가격 안 매기고 끝냈죠. 매기지 않았어요. 되겠어요. 매겼어요? 네. 아, 그래 나 기억이 안 나지? 하여튼 이번 영화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얼마 정도 돈을 내면 좋은지. 근데 이게 완전 저희가 오리지널리티로 만든 코너는 아닙니다. 옛날에 딴지에서도 적정 관람료라고 좀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표절이라 이런 얘기 하지 마요. 네. 저작권 없어. 하여튼 그러니까 자 우선은 오늘 본 영화 애덤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면 얼마 정도 내면 적당하겠다 싶은지 가격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은 루카스님. 저는 13,000원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정가 주고 보겠다. 네, 정가 정도는 줄 수 있겠다. 좋네요. 뭐 특이하게 또 붙일 말은 없고요. 네. 힘에 붙이네요. 힘에 붙이네요. 집에서 자꾸 비둘기 어떻게 키울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둘기 날개 소리 네네. 비둘기가 좋습니다. 앙팡팬이 저는 15,000원 정도. 오, 많이 썼네. 아이들과 같이 간다면 충분히 아깝지 않은 돈이죠. 아, 2명에 15,000원? 아이 할인. 아이들은 좀 할인되니까. 아이 할인. 그렇지요. 나 같으면 10,000원 주고 보고 10,000원 애들 맛있는 거 깎아서 줄 텐데. 에이. 다르네요. 확실히 또 그러네. 너무 불량식품 매기면 안 돼요. 좋습니다. 안 감독님 얼마? 저 2만 원이요. 2만 원? 네. 에이 너무 썼다. 좀 쓸게요. 에휴 그래요? 직접 내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영화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는 이게 앞으로 방송 땐 돈을 내고 방송 녹음하는 거. 그럴까요? 그럼 다시 1,000원 내겠지. 딜. 카카오페이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영화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게 하나의 그러니까 일본에는 극우 영화가 쿼터가 있대요. 그래서 매년 극장에 어느 정도의 극우 영화를 상영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지 같은 게. 그래서 뭐 전함 야마토부터 해가지고 이런 영화들이 나온 이유가 그런 이유로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그거죠. 장르로 따졌을 때 청소년 뮤지컬이 없어요. 왜 없냐면은 이미 유아기와 소년기를 지나서 청년기를 가면은 성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고가. 그러니까 내가 청년물을 본다는, 청소년물을 본다는 자체에 대해서 별로 이게 없어요. 오히려 나이 먹고 나서 키덜트라고 해가지고 장난 갖고 노는 걸 좋아하지만 이게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 문화 장르가 거의 사라졌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주는 게 제가 봤을 때 16세 이하까지는 다 아우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 자체가. 네. 근데 인간이 왜 20살이 성인입니까? 독립할 수 있고 혼자 사고할 수 있고 뭔가 책임질 수 있는 게 되는 게 20살이라고 보는데 그 앞에 3년 정도는 유예 기간으로 두고 16세 정도까지 볼 수 있는 충분히 괜찮은 그러니까 뭐냐면 안후진 즐거운 이 정도로 즐거운 아니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꽤나 가족 영화가 많았네요. 그쵸? 그때는 네. 그런 영화 엄청 많았죠. 그쵸. 예.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냐? 거장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매드맥스를 망하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디즈니의 이 영입도 있었잖아요. 3가 그래서 이상해졌어요. 맨 마지막이. 근데 이제 그런 시대적 오류 이런 시행착오들이 거의 끝났으니까 이제는 이런 션 렐비 같은 감독이나 이런 라이언 레놀즈 같은 영향력 있는 인사가 예. 이런 것들을 만들어줬을 때 이게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특히 OTT 서비스 이용한다면. 예. 아까 여기 있는 4명 영화 본 사람들 중에 라이언 레이놀즈 발음을 예. 다 한 번씩 틀어서 라이언 레이놀즈 이름은 그렇다고 그렇게 지어놔가지고 이름이 길어가지고 그 발음 힘들어 라이언 레이놀즈 어디를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군요. 2만 원 줬습니다. 네. 저는 10,000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딴 건 아니고 사실 가장 이 영화에서 아쉬운 건 이거예요. 이 영화만의 오리지널리티랑 이거만의 한방은 없어. 그러니까 전날에 레드 노티스랑도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이 영화를 반드시 극장에서 볼 필요가 있나라는 전 좀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류나, 그러니까 이 어떤 영화 만듦새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수없이 많은 영화에서 이 영화만의 유니크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 좀 아쉬워서 차라리 이 영화 볼 거면 프리가이나 이게 더 좋은 라이언 레이놀즈 영화들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냥 딱 제 기준에서 10,000원이 이제 평균치라고 치고 10,000원 정도 내고 후회는 안 하지만 완전 강추하는 영화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되게 냉철하게 볼 때 처먹은 것 같지 않나요? 그럼 5,000원 줬지. 이 영화 쓰레기다 이러면서. 할인. 예. 좋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 싶고요. 우선은 추가로 하나 물어보면 이제 전노예님은 이제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걸로 약간 장님 코끼리 만지듯 코끼리 장님 많이 만지고 코끼리를 상상하듯 우리가 얘기한 것만을 듣고 이제 영화를 본다면 우리는 그러니까 10,000원이 평균이라고 치고 네. 5,000원에서 20,000원 사이에 돈을 지불하고 이제 네. 뭐 이렇게 평점을 매기는데 네. 얼마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를 보고? 전 관람권으로 봐도 될까요? 초대받겠다. 꼭 초대받는 애들이 평도 그지같이 써. 배우 아니. 지가 되게 대접받는 줄 알아. 라이언의 3명이요. 사실 관람권이 8장이 있어서 난 좀 있다. 나는 너희 것들. 약간 캐드본 같은 거네. 난 목숨이 9개니까 한 번쯤은 김희지연 씨. 좋습니다. 하여튼 초대권으로 보신다는 얘기를 잘 들었고요. 코끼리 장님 만지듯이. 좋습니다. 코끼리 장면 발상의 전환 좋은데요? 좋죠? 우리 잘할게요. 분노가 느껴지네. 네. 좋습니다. 오늘 방송 이 정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영화 예고편을 좀 추가를 하자면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27일이 그 아카데미 시상식입니다. 올해 가장 뭐 많이 후보가 된 건 파워 오브 독이지만 가장 그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건 드라이브 마이 카예요. 이게 기생충 다음에 또 아시아권 영화가 주류상을 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되게 큰 그 이목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주류에 편승을 해서 드라이브 마이 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비엘리다. 아마 저희 그 방송이 나갈 때는 뭐 아마 오스카가 지난 다음이긴 할 텐데 우선은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자요. 맨날 자고. 해볼게요.